사상과 우리 삶. 인간의 삶에서 사회사상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사상의 역할. 역사상으로 사회사상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상은 현실 사회의 잘못과 모순을 진단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강조되었던 민본 정치사상은 당대 유교 사상가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민심이 천심임을 인식하고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이나 백성에 대한 군주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치의 근본은 민에 기초해야 한다는 민본정치 사상은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근대에 접어들면서 서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자유주의 사상을 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위의 미국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인류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근대 이전까지 당연시되었던 신분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신분제에 따른 차별을 인류 역사에서 철폐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는 시민이 단지 국가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인식시켜 오늘날과 같은 자유 시민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사상의 역할과 기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표적인 예로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를 강조하였던 자유주의 사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민본정치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라는 의미이며 유교 사상가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정치이다. 한때 A국가에서는 큰 가뭄으로 100만 명가량이 식량난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같은 가뭄을 경험한 B국가에서는 식량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이를 연구한 사상가 아마르티아 센은 A국가는 당시 군부 독재 국가였던 반면 B국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였다는 점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구현된 국가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정치 지도자의 책임을 묻고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독재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을 언제나 묻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과 기아 등 인류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평등, 사회정의 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온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당시 독재가 이루어지던 A국가와 달리 민주주의가 구현된 B국가는 사회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정치인이 책임의식을 지니고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한 사람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는 오늘날 많은 사회에 전파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상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다. 사회 사상은 이를 해결하는 근본 지침과 개선된 사회 모습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사회 사상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려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회사상의 구현도 각 개인의 윤리적 측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자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도덕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사회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사회 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윤리사상과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사상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행운의 소관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들은 모두 국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찰해봐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국가가 없으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지만 국가 역시 바람직한 인간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도덕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적 품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정립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훌륭한 국가와 훌륭한 시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이의가 중요할 뿐입니다. 왕이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궁리하면 대부는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를 궁리합니다.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까를 궁리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국가의 수호자들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아니 되네. 황금이나 은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셔서도 아니 되네. 이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호자이기를 그만두게 하거나 다른 시민들에 대해 해코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게끔 해야 하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며 나라도 구원할 것일세.